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다산 에이스 병원 김석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 에이스 병원 관절센터 김석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바로 알기에 대한 무릎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연골과 그 주위의 뼈, 근육, 활액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생기는 관절염인데요.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질환이며 골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과도한 노동, 비만, 외상, 노화,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부위로는 흔히 무릎, 척추, 엉덩이 관절, 손가락 끝마디 등이 있으며 발생 빈도로는 7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거의 발생 빈도로는 75세 이상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로는 55세 이상에서는 약 80%가 75세 이상에는 거의 전 인구에서 발생되며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흔한 증상으로는 관절이 뻣뻣함, 통증,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관절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관절의 노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병 나이는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되는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50대 이전의 젊은 연령에서 발생되고 주요 부위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무릎, 허리, 엉덩이 관절 등 주로 큰 관절에서 고발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 손가락, 발목, 팔꿈치 등 주로 작은 관절에서 발생됩니다. 통증의 기관은 퇴행성 관절염은 운동 후 저녁에 통증이 심한 경과를 보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강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소견과 합병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에서 연골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문제를 확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합병증은 거의 없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골다공증, 동맥경화 등 관절 외 합병증 등이 흔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종종 수주나 수개월 내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자가 진단법으로는 무릎 관절이 붓고 물이 차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걸을 때 통증이 있고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가늘고 약해지며 무릎 뼈마디가 굵어지고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활처럼 필 수도 있고 오래 쉬고 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상을 느끼는 초기에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검사를 받아야 되며 관절이 조금씩 아프고 붓는 증세가 시작되면 연골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연골이 닳아 두께가 조금 얇아진 상태를 말하고 연골이 점점 더 닳아서 부서지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가 되면 연골이 더 많이 손상되어서 뼈끝이 자라고 염증이 심해지게 되고 마지막 4단계가 되면 뼈와 뼈가 맞닿고 염증이 심한 상태가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에서도 그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상인 경우에는 관절 사이의 뼈 간격이 일정하지만 초기에 뼈 돌기체가 생기게 되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중기적으로 진행될수록 관절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말기가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관절염 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온찜질을 하루에 15분씩 수차례 실시할 수 있고 무릎이 더 부을 경우에는 다리를 들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치료에는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는 수영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등이 있고 관절에 나쁜 운동으로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달리기나 등산, 줄넘기, 탁구나 배드민턴 등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치료의 중기로는 우선 관절 내의 고이물을 빼고 관절 영양제나 연골 주사를 관절 내에 주사하는 주사요법이 있고 주사요법에도 호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을 통하여 관절 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 관절경 수술의 효과가 거의 없을 때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인공관절 수술요법이 이용됩니다. 관절광내 주사요법은 크게 뼈주사와 연골주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뼈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걸로 뼈주사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진통이나 염증 억제를 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투여를 할 때는 연골 손상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연골주사는 히알루론산을 투여하는 것인데요. 일명 연골 영양 주사라고도 부르며 건강한 관절 활액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연골 주사와 뼈 주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골 주사는 뼈 주사와 다른 것입니다. 연골 주사는 효과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며 안전하며 전신 부작용이 없습니다. 연골 주사란 관절의 윤활 역할과 통증을 억제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무릎에 직접 주사하는 것인데요. 5번, 3번 혹은 1번 맞는 주사 등이 있습니다. 자주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환자는 5번이나 3번 맞는 주사를 맞을 수 있고 자주 방문이 어렵거나 병원에 자주 오시기가 힘든 바쁜 환자분들은 1번 맞는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연골 주사의 효과는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연골을 닳는 것을 연골이 닳는 것을 막고 손상된 연골을 보호하고 정상 관절 환경으로 장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고 관절 윤활유 역할로서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골 주사 선택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시중에는 다양한 연골 주사 제품이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인정한 검증된 품질의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 맞는 연골 주사는 새로운 치료 요법으로 인체의 정상 관절 활액과 유사하며 관절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데요. 한 번 투여로도 관절에 오랫동안 편안함을 주고 뻣뻣한 무릎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사 대비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연골이 닳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번 맞는 연골 주사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집이 멀어서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드신 분이나 연골이 닳아서 걷는 게 많이 불편하신 분, 주사 통증에 많이 예민해서 여러 번 주사가 번거로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연골 주사 투여 후에는 주사를 맞은 당일에는 하루 이틀 동안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관절에 체중을 싣는 행위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주사 바늘에 찔렸던 부위를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사 맞은 직후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 번 맞는 연골 주사의 경우에는 주사 직후에 무릎을 여러 번 굽혔다 폈다 운동을 해주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좋지 않고 계단이나 언덕길은 가급적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관절이 붓거나 아플 때는 얼음찜질, 만성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이 좋고 근력 강화 운동을 수시로 하며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고 운동화나 단화를 신고 체중을 줄여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우선 통증을 참지 말며 연골 주사를 챙겨서 맞고 온찜질이나 온욕을 생활화하고 다리 들기 수영, 고정 자전거 등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 예방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자에 편하게 앉은 뒤에 한쪽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리고 무릎을 최대한 펴려고 힘을 줍니다. 발목은 최대한 몸쪽으로 위쪽으로 젖힌 이후에 하나부터 10까지 소리를 낸 후 하나부터 10까지 소리를 내어 센 후 다리를 천천히 내립니다. 이런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빼려고요. 지금까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무릎의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병원으로 내원하십시오. 지금까지 다산에이스 병원 김석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